자, 아주 작은 습관의 힘,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영상을 PPT를 좀 이용을 해야 돼서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고요. 먼저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 이력 등록을 유튜브 상으로도 여러분들 시청을 하시면 바로 교육 등록을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인증하셔가지고 과정 코드 933300으로 교육 이력 등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교육할 내용은 제가 오늘 아침 미팅에서도 어제 아침 미팅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25조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 또한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부분에서 오차가 있었던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몰랐던 부분을 또 새롭게 알게 된 시간이 있어서 우리 지점의 모든 FSR 분들께 이 사항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25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저축선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요거는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다 세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종합소득세가 총 6가지가 있죠. 2배사 근연기. 그 2배사 근연기의 2가 바로 이자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세가 15.4%로 과세가 된다. 그러면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관주를 하기 때문에 15.4%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종합소득세법상 이자와 배당 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상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15.4%로 세금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돼서 내 과세표준 소득세 구간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5.4% 이상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러면 원칙,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 게 바로 이 보험 차익입니다. 이 보험 차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보험 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보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만기가 있는 저축성보험이라든가 만기가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만기에 받는 생존 보험금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험금이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보험료 총액보다 크다. 그러면 그 큰 금액만큼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았던 금액만큼이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리고 보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받는 해지 환급금.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만약에 동행 같은 경우도 해지 환급금이 120%, 130%가 되게 되면 고객이 해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초과적인 수익을 20%를 본 겁니다. 내가 낸 원금 대비해서 해지 환급금이 120%라고 하는 거는 내 원금 대비해서 내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서 20%의 초과 수익이 발생한 거니까 그 부분을 이자 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지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만약에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한다거나 연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뒤쪽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차익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을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의 조건부가 있는데 3가지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라도 그 조건이 수립을 한다면 이 계약은 과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일시납 보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히는 2호 월 적립식 3호 종신형 연금 외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건이 첫 번째로 10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납입보험료 총액이 2017년 4월 1일 이전 계약은 1인당 2억까지고 2017년 4월 1일 이후에는 1인당 2억까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계약당, 건당이 아니라 인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가
다 합쳐서 뭐 삼성생명에도 가입했고 미래에셋생명에도 가입했고 메트라이프 생명에도 가입했다. 그럼 그 모든 거를 합쳐서 1인당 1억까지만 비과세를 해주는 게 2017년 4월 이후에 변경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치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사라졌지만 과거에 즉시연금이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입하자마자 바로 이제 연금 개시가 가능한, 그러다 보니까 목돈을 큰 돈을 한 방에 넣는 일치납 계약을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게 하는 연금보험 판매가 좀 많았었는데 현재는 그 상품이 판매가 이제 불가능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경과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에 연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비과세 요건을 제외한다는 3번 요건이 들어온 겁니다. 즉 내가 일시납으로 연금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고객님이 일시납으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가입했다. 그리고 내가 최대한 빠르게 연금을 지급받고 싶다. 자, 그런데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 위에 1번에 10년 이상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받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무조건 10년은 기다리셔야 되고 10년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자, 1번에 2호, 3호 외의 보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2호가 뭐냐? 바로 월 적립식 조건입니다. 이 월 적립식 조건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역시 동일하게 10년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 5년 이상은 납입을 해야 된다. 매월 적립하는 월 적립식 계약이다 보니까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기본보험료는. 그리고 기본보험료의 선납을 6개월 이상 하셨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게 3번 조건이고 4번으로는 인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아까 1호에서 일치납 같은 경우도 인당 1억까지만 가능하잖아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전 상품을 다 합쳐서. 자, 여기 적혀 있는 2번 월 적립식에 150만 원이라는 조건도 인당 전 보험사를 합산해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험료 합계액은 추가 납입분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만약에 저축성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추가 납입을 내가 2배를 바로 하겠다 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월납 50만 원 계약을 하시고 추가 납입 100만 원 더해서 매월 납입 보험료를 150만 원을 맞추셔야겠죠. 요 점도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추가 납입이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납입 연도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150만 원을 넘기게 되면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낸 총 금액을 나누기 12개월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평균 150만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한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추가 납입 포함해서 이번 달에 2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150만 원이니까 안 되네? 이게 아니라 200만 원 넣었다면 내가 뒤쪽에는 뭐 100만 원씩만 넣어진다든가 이렇게 1년 동안 납입하는 총 보험료 합계액을 1,800만 원 이하로만 유지하시면 이 계약은 비과세 조건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자, 3번은 종신형 연금 조건이에요. 총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거는 첫 번째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계약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바뀌었을 때부터 다시 월 적립식이라든가 일체납보험 조건이 맞으셔야 되는 거고 종신형 연금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계약을 할 때부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은 사람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이거는 연금으로 받게끔 계약을 한 거이기 때문에 종신형 연금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 중도 인출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걸 뭘로 보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도 인출을 만약에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바로 연금 목적 외에 보험금을 가져갔다는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바로 과세로 전환된다. 다시
내가 중도 인출을 내가 1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내가 다시 추가 납입을 통해서 10만 원 다시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무조건 과세인 겁니다. 중도 인출을 하기만 하면 바로 과세로 전환된다. 라는 거, 좀 유념을 주셨으면 좋겠고, 4번 보시면 계약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 계약 및 연금 재원이 소멸을 해야 됩니다. 계약자가 연금 받던 연금 수령자가 사망했다고 그 연금 재원을 상속인이 자녀나 배우자로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종신형 연금을 우리가 개시를 할 때 보증기간이라는 거를 설정을 합니다. 그럼 그 보증기간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세까지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90세까지 연금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은 보증기간이 100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90세에 사망한 이후 10년간 그 사망보험금에 대한 그 연금 수령 금액에 대한 거를 상속자한테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세로 다시 전환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기간을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되냐, 종신형 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사망했을 때 당시에 통계청에서 그 해당 연도 통계청에서 발표하게 되는 기대 여명표란 게 있는데 그 기대 여명표까지 수령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65세의 피보험자가 종신형 연금을 수령을 하게 됐어요. 연금 신청을 해서. 그런데 연금 신청을 할 때 당시에 기대 여명표가 85세입니다. 그러면 65세부터 기대 여명표 85세까지 20년간 보증기간을 설정하더라도 그거는 과세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즉 기대 여명표까지 보증기간을 설정해서 그때까지 수령하는 것은 보험 혹시라도 그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연금 재원을 다른 사람한테 상속자한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대 여명표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확인할 볼 수가 있고요. 보험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험생명표와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대 여명표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총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좀 몰랐던 부분들도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내가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1호 일치납, 2호 월정립, 3호 종신연금 이 3가지 조건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라도 계약 체결 시에 조건이 수립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Q&A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월 적립식 상품에 20년간 매월 150만 원, 총 3억 6천만 원을 납입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달에 240회차에 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비과세가 될까요? 되지가 않을까요? 전체 과세 계약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연도에는 총 납입한 보험료가 1,801만 원이 됐기 때문인 거죠. 그럼 나누기 11을 하면 매월 150만 8,9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50만 원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19년 동안에 그 조건을 다 맞췄다라고 하더라도 이 계약은 바로 과세로서 전환돼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본보험료가 150만 원인데 특약을 달았어요. 건강보장 특약이죠. 예를 들어 골절진단비라든가 재해장이라든가. 그리고 특약보험료가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월 157만 원이 됐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150만 원 초과가 돼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요거 좀 PPT가 좀 잘못됐는데 특약보험료는 제외를 합니다. 특약보험료는 비과세 조건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PPT가 좀 잘못되었는데 150만 원 기본보험료 저축보험료로는 150만 원을 납입하셨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PPT를 잠시 멈추고 제가 즉시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특약보험료는 월보험료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비과세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이 여러 개의 저축성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 번째 퀴즈가 가장 우리한테 좀 적용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미 뭐 가입하고 있는 연금 상품들이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개인 합산 월 15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가입한 상품은 어떻게 되는지 요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7년 5월 달에 한 달에 10만 원짜리 상품을 가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15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부터 얘는 비과세 요건이 맞아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달에 월 150만 원짜리를 또 하나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10만 원짜리 가입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한도는 14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난 150만 원을 가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 14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10만 원 초과된 것만 과세를 하느냐? 아닙니다. 이 계약 전체 150만 원짜리 전체가 과세로 전환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을 쪼개는 거죠. 140만 원짜리 계약을 하나 더 하셔가지고 140만 원은 비과세 조건을 수렵하게끔 하시고 그 이후에 따로 10만 원짜리를 하나를 더 가입하셔서 그 10만 원짜리만 과세가 되게끔 하시거나 혹은 5월 달에 가입하신 저 10만 원짜리 상품을 해약을 하시고 그 이후에 150만 원짜리 청약을 하셔야지만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입하는 시점에 비과세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제가 미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10만 원짜리 상품은 내가 한 5년 내고 해지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10만 원짜리 계약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 150만 원짜리는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저축성 보험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할 때 당시에 비과세 요건이 1, 2, 3번 중에 맞았냐 안 맞았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했던 계약을 향후에 해지할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오해는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종신보험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연금으로 전환하는 연금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비과세가 되는지 우리가 좀 이거를 그동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연금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3번 종신형 연금 형태로 비과세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판매를 잘못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금 전환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연금 전환하기 전에 해지를 했습니다. 연금 전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망보장을 내가 받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쌓여져 있는 적립금,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서 내가 수령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약을 했다. 그래서 보험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앞서 요 종신형 연금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이 월 적립식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해지환급금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보험 차익에서 해지됨에 따라서 받는 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뺀 거에 보험 차익이라고 했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받았을 경우에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지했을 경우에는 월 적립식 조건에 맞는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종신보험의 경우에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사망보험금으로 받았어요.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피보험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세금을 내는 거냐? 너무나 당연한 건데 보장성 보험에서 보험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은 거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암진단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낸 보험료보다 내가 받은 암진단비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보험사고로 인해서 받는 보험금은요 보험 차익으로 보지 않고 전부 다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거고 그 사망보험 금액은 상속 그 자산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사망보험 금액은 상속자산으로 포함돼서 상속세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이 비과세는 법인계약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일단 법인계약에서는 비과세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법인계약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다 과세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법인으로 계약을 진행했지만 결국 우리가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CEO들의 퇴직금 마련을 목적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계약자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10년 동안 유지해야 되는 최초 조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각 호의 1번과 2번 일치납 조건 그리고 월납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리고 역시 종신보험을 그러니까 그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 전환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계약할 때부터 법인이 계약자로 들어왔고 피보험자가 대표이사로 들어왔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자를 변경하시더라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동일이 안 되기 때문에 종신형 연금으로 비과세가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납으로 1억 혹은 월납으로 150만 원 한도를 적용하셔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종신보험을 퇴직금으로 수령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는다면은 그거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가 될 수 있다. 즉 일치납 1억과 월납 150만 원 한도를 잘 지키셨다면 또 10년 이상 계약자 변경 후 10년 이상 유지하셨다면 종신보험을 퇴직금으로 수령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험금은 소득세에서 비과세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기 PPT에 넣지 않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2번 그 월납 조건이 맞지 않았어요. 자, 여기 2번 월납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납입한 총 보험료가 1억 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2호, 3호 외의 보험이에요. 일시납 등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시납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월납이었는데 15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당 1억 원 이하로 내가 돈을 납입했으면 1번 조건으로 비과세가 된다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과세와 관련된 거에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보험 차익을 비과세를 적용하는 거의 가장 큰 원칙은 계약일 기준에 비과세 조건이 맞춰져 있느냐, 맞춰져 있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납 조건을 만약에 맞추는 고객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타사에 계약했던 거 혹은 나한테 계약했던 거를 해약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한다거나 혹은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계약을 쪼개서 한도에 맞춰줄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비과세 조건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당시에는 비과세 조건이 맞았어요. 그런데 중도 인출 조건이라든가 월 납입 한도 불입 조건이라든가 일시납 1억 조건이라든가 이런 조건에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간에 그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바로 과세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과세로 바뀐 계약이 다시 비과세로 올 수 있느냐? 바로 3번에 적힌 것처럼 한 번 과세로 전환된 계약은 아무리 조건이 맞더라도 비과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과세였던 계약은 시간이 지나서 아무리 조건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비과세로 전환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팩트는 가장 우리가 세일즈한테 걱정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보장성 보험과 관련된 겁니다. 보장성 보험은 월납 조건이 맞거나 일치납 비과세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이 해당 계약이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고객님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그 PPT를 통해서 제 육성으로만 좀 전달을 해봤고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가 공략을 했는데 최근에 한 달 정도 영상을 좀 못 찍었습니다. 본사에 내야 되는 영상도 좀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좀 중요한 내용들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우리 FS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교육 이력 등록 지금 유튜브로 시청을 하시고 계신 FSL 분들 전혀 상관없으니까 바로 교육 이력 등록 해주시는 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